오늘 함께 공부해볼 종목을 보기 전에 오늘 주식시장 흐름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로 이번 주 내내 이어오던 반등 흐름이 꺾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 흐름을 함께 조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봉상 일단 지난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W자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이번 주에 반등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오늘은 반등세에 대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이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파동 구간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에 빨간색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국내 시장 흐름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오늘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짧은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꺾이면서 이 단기 파동들의 저점을 높여가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전 저점인 9월 30일의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나온 상승 파동을 통해서 전 파동보다 고점을 이렇게 살짝 높이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으니 만약 내일부터 하락 파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전 파동의 저점인 2162는 깨지 않고 다시 상승 쪽으로 돌리면서 상승 추세의 특징들을 살리는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10월부터는 베어마켓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세장에 완전히 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구루들의 예측대로 약세장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1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다음 FOMC 미팅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넘으면서 0.75%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다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FOMC 미팅에서 1%를 올리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아마 시장은 큰 예상치 못한 악재성 트리거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내일장과 금요일장까지 이번 주에 강한 반등세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시청자분들 모두 멘탈 관리를 잘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유아 의류 전문 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유아동 신발로 현재 30여 개의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를 국내 및 해외 판권자와 독점 및 홀세일 계약을 하여 판매하고 있고 현재 백화점 31개, 아울렛 16개, 쇼핑몰 8개, 대리점 1개점으로 총 56개점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출산율 전 세계 꼴찌인 한국에서 유아의류 사업이 성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리를 스치셨을 것 같은데 저출산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키즈 산업에서의 양극화입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저출산이 부른 키즈 펜션 업계 양극화, 프리미엄은 상승하고 중저가는 떨어진다. 저출산 쇼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유아, 키즈 패션 부문 쇠퇴를 걱정 중이다. 의류 사이클이 빠르게 돌고 판매량이 늘어나야 유리한 시장 상황인데 성장기에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만큼 업계 성장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러한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바로 중저가 업체와 프리미엄 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 시대 자녀 한 명을 둔 집이 늘며 VIB, 8포켓, 10포켓 현상이 두드러지면서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저출산으로 소수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 아이에게 쏟는 관심과 비례해 부모와 양가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의 물질적 지원의 폭도 자연스레 넓어졌다. 또 소비시장 큰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MZ세대,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세대가 부모가 된 것도 프리미엄 키즈 패션 시장 성장에 한몫하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주머니를 여는 MZ세대 부모의 특성이 장기적인 키즈 패션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백화점 매출은 크게 증가를 했고 이 중 특히 아동 스포츠 관련 구매 건수는 48.5%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위를 보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한 명 낳아서 잘 키우자는 분위기가 우세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아빠 혼자서 돈을 벌어서 둘 이상의 아이들을 키우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비해 지금은 아빠와 엄마 둘이 벌어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일반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아이 한 명에게 소비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소비의 퀄리티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은 SNS의 일상을 공유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면서 예쁘고 비싼 옷을 사서 아이에게 입히면 또 SNS에 사진을 공유할 것이고 이렇게 주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해주어야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점차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이를 한 명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몰 같은 경우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육아휴게실이라든지 가족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들에게는 정말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문 횟수가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 관련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 보니까 기사에서도 말하듯이 유아 관련 용품, 특히나 겉으로 보여지는 패션과 같은 분야에서는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그 이상으로 양극화가 발생을 하면서 소비는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470억 원 수준의 소형주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제한이 되면서 매출이 꺾이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되었다가 작년에는 리오프닝이 점차 시작이 되면서 매출과 실적이 크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2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3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프리미엄 유아 패션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작년 하반기 정도의 실적 정도만 내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55억 원 정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순이익은 50억 원 이상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470억 원 정도인 토박스 코리아의 펀은 9.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니까 지금 가격대는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토박스 코리아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점을 이때 이렇게 찍고 나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면서 작년 6월에 1782원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되면서 쭉 하락을 해서 현재는 4785원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약 마이너스 55%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작년에 고점을 찍었을 때는 퍼가 약 30배까지 올랐었다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퍼 9배 정도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작년 한 해의 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모두 올렸을 정도로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퍼 9배 때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면에서 싸진 상황이니 여기서 바닥을 잡고 바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시장의 충격이 더 남아있을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기업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은 부채 비율도 올해 2분기 기준으로 30%까지 내려왔을 정도로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을 필두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은 특히나 중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높다는 뜻이며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비용 측면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6월부터 하락 추세는 위에 이 정도 기울기에 빨간색 하락 추세 선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수차례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주가 흐름을 단순화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도 지난달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 파동으로 꺾이면서 현재는 하락 파동 구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상승 파동 구간으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지금 살짝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토박스 코리아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 면에서 저렴해진 상태이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 위에 내려오고 있는 이 빨간색 하락 추세 선을 위로 확실하게 상승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이 기업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부터도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집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박스 코리아는 프리미엄 키즈 패션 기업으로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키즈 소비 양극화 추세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주가는 금리 인상 등의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깊이 하락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ntombed in my mind, can't seem to break away. Lost in time, thinking about better days.